그 시절 내가 당신을 좋아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기억이 없다고 해도 그 시간은 제게 전부였어요. 저 혼자만 살아낸 것 같아 아팠어요.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을 떠올리며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지 몰라도. 잊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는 걸 알았을 때 다시는 괜찮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난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그때 당신이 했던 고백, 지금 내가 다시 듣고 싶은 말이 됐어요. 혹시 첫사랑을 다시 마주한 적이 있나요? 잊혔다고 믿었던 감정이 어느 날 불쑥 눈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품고 살아온 마음을 한 장의 초대장으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감정이 흔들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정기적으로 감동적인 실화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그날 대전의 늦가을 바람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던 오후, 작은 연회장이 마련된 낡은 예식장 로비에는 잊힌 이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버린 이름표, 흐릿한 기억 속 웃음소리. 그 자리에 초대장을 손에 꼭 쥔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오래전 떠난 이의 흔적 따윈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름을 들추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감정을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에 묻고 살아도 괜찮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순간 회색 재킷을 입고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희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40년 전 가슴 깊이 새겨졌던 첫사랑, 동철 씨였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뿌옇게 흐려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멈춰서더니 활짝 웃으며 다른 쪽으로 다가갔다. 아, 미영 씨, 이렇게 반가울 수가. 정희 씨의 발끝이 얼어붙었다.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대전의 한적한 주택가 담쟁이가 벽을 덮은 오래된 2층 주택에서 정희 씨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만의 생활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고 창밖의 풍경조차 특별한 감흥 없이 스쳐 지나갔다. 교단에서 물러난 지도 수년이 흘렀고 남편과의 사별 이후로는 고요함만이 유일한 친구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런 일상 속에서도 가끔 문득 찾아오는 기억들이 있었다. 검은 머리에 하얀 셔츠를 입고 웃던 20대 어느 봄날의 인연.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이름 하나.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릴 일은 없을 줄 알았다. 동철 씨는 서울 태생으로 한때 재건축 붐을 이끌던 사업가였다. 젊은 시절 야망 하나로 미국으로 건너가 긴 세월을 홀로 지내며 여러 번의 사업과 실패, 또 성공을 반복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 그리고 고요한 대전으로부터 날아온 동창의 초대장은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 보여주는 듯했다. 미영 씨는 정희 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다. 성격이 명랑하고 남의 감정을 잘 읽는 사람. 정희 씨가 어떤 날은 괜히 눈이 빨개져 있으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오곤 했다.
누구보다 정희 씨의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고, 오래전 그 이름이 정희 씨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창의 소식을 전하며 손수 머리도 손봐주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챙겨 입히며 내심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 동창회는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연회장에서 열렸다. 예전에 낡은 교실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건물들 사이 회색빛으로 번진 오후 햇살 속에 모여든 사람들. 오래전 소년 소녀였던 이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은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그 자리. 조심스럽고 설레는 마음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정희 씨는 초대장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었다. 가겠다고 해놓고도 수차례 마음을 접으려 했고, 전날 밤엔 다시 가슴 한쪽이 쿡쿡 아팠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엔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조심스레 찾아간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과 마주하고야 말았다. 연회장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릴 때 정희 씨는 숨을 들이켰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고, 그 속엔 잊고 지냈던 이름표들이 흔들렸다. 긴장한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더없이 담담하려 애썼다. 익숙한 교가가 피아노 반주로 깔리자 그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마치 어릴 적 운동장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또다시 열리고 그곳으로 회색 재킷 차림의 동철 씨가 들어섰다. 백발이 희끗한 머리, 그러나 여전히 단정한 이목구비. 말없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사람들 사이 웅성임이 일었다. 몇몇은 그의 이름을 외쳤고 오랜만의 만남에 반가움이 고조됐다. 정희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급히 박동을 치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눈물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그 이름 하나가, 그 얼굴 하나가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새삼스레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철 씨는 정희 씨를 향해 오지 않았다. 시선을 넘겨 바로 옆에 서 있던 미영 씨 쪽으로 걸어가더니 웃으며 팔을 벌렸다. 이야, 미영 씨.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 말없이 바라보던 정희 씨는 충격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동철 씨는 여전히 미영 씨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자신은 그저 배경 속의 그림자처럼 남겨진 느낌이었다. 미영 씨는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한쪽에서 굳어선 정희 씨의 표정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하고 있었다.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다. 일부러 동철 씨를 정희 씨 쪽으로 이끌었다. 여기 정희 씨도 왔어. 오랜만이지? 그 말에 동철 씨는 고개를 돌렸고 정희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딘가 낯설었다. 눈빛엔 그리움도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다. 단지 어색한 미소가 얼굴에 걸렸다. 아, 안녕하세요. 정희 씨였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건넨 인사에 정희 씨의 마음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잔잔했던 마음의 물결이 단숨에 뒤엎어졌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그날의 장면들 벚꽃이 흩날리던 운동장, 햇살 아래에서 마주한 눈동자, 노트에 끄적였던 쪽지들 모두 생생하게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기억에는 그것이 통째로 지워졌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다가왔다. 정희 씨는 침묵 속에 잠시 시선을 피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손가락이 잔뜩 꼬이듯 얽혔고 말끝은 뭉개졌다. 누군가 한참을 들여다보았던 자신의 삶을 상대방은 아예 기억조차 못한다는 건 묘한 부끄러움과 외로움을 동시에 불러왔다. 동철 씨는 그런 정희 씨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듯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몇 번이고 그가 혹시라도 무언가 떠올릴까 싶어 지켜봤지만 눈빛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다. 그가 건네는 말, 웃음, 농담 속엔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한쪽에서 미영 씨가 조심스레 정희 씨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마음 쓰지 마. 오래됐잖아.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고. 하지만 그런 위로조차 마음을 찌르는 칼날처럼 아팠다. 정희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무게만큼 마음도 더 깊이 가라앉았다. 쓸쓸한 공기 속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마저 식어가고 있었다. 동창회는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이내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추억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이질감, 혼자만 기억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한 정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미영 씨만은 눈치채고 따라 나왔다. 조용한 복도 끝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아래 정희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기억을 못하더라.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미영 씨는 굳이 묻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대전의 늦가을은 어느새 겨울을 준비하듯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고 정희 씨의 마음도 한층 더 무거워졌다. 동창회 이후로 모든 것이 이상하게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일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혼자 과거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침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팝송조차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며 정희 씨는 문득 생각했다.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기억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아온 감정이 허상이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스스로가 어리석었다고 느꼈다. 평생 동안 잊지 못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알고 보니 혼자만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억 앞에서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목소리는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정희 씨 혹시 괜찮으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동철 씨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다. 감정이 묻어난다기보단 무언가를 되짚는 듯한 어조였다. 당황한 정희 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음이었기에 더는 잃을 것도 없다고 느꼈다. 약속된 시간, 대전 시내 작은 공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다. 그 사이 동철 씨는 변해 있었다. 처음보다 훨씬 말수가 줄었고 눈빛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둘 사이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날 내가 왜 당신을 몰라봤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말을 꺼낸 그의 눈엔 어딘가 불안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그는 큰 사고를 당했었다고 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뒤 몇 달의 회복기를 거쳤지만 기억의 일부가 사라졌다고 했다. 특히 대학 직전의 시간들이 흐릿하게 잘려나간 듯 지워졌고 그 탓에 누구와 어떤 감정을 나눴는지도 잊어버린 채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희 씨는 말을 잃었다. 너무 늦은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늦은 한마디가 한순간에 자신을 무너뜨렸던 허무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도 했다. 그의 기억이 사라졌던 것뿐이라는 사실, 자신이 잊힌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각이었던 것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가슴 속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수수께끼의 해답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무언가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린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정희 씨의 일상은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마음 어딘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고독의 껍질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듯한 느낌. 혼자만의 기억이라 여겼던 것이 실은 잃어버린 이야기였다는 진실은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휘저었다. 동철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점점 또렷해졌다. 혹시 산책 같이 하실래요? 그 말에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허전해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다만 어딘가에서 한 번은 다시 걸어봐야 할 길 같았다. 둘은 가까운 공원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말없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처음 며칠은 어색한 침묵이 길었다. 간혹 짧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지만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그 간격도 멀고 낯설었다. 하지만 동철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레 잊어버린 시간을 되짚기 시작했다. 정희 씨 혹시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자주 가던 책방, 학교 근처 그 작은 곳 기억나요? 그의 질문은 마치 퍼즐 조각을 꺼내 맞춰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정희 씨는 당황스러웠다. 그가 그렇게까지 기억을 되찾으려 애쓴다는 사실이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다. 자신이 한때 외면당했던 기억이었기에 다시 바라본다는 것이 또 한 번의 아픔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질문은 곧 대답으로 이어졌다. 자신도 모르게 기억을 나누기 시작한 정희 씨는 점점 말이 많아졌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동철 씨는 잃었던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따라오는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떤 날은 정희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철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 장면이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아직도 잘 안 나요. 그런 순간이면 정희 씨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이미 지나간 감정과 다시 피어오르려는 감정이 부딪히며 깊은 혼란을 일으켰다. 한 번은 동철 씨가 말했다. 그 시절에 나는 정희 씨를 좋아했었던 걸까요? 그 물음에 정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래된 질문이었고, 이제 와서 그 답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이 시간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학교가 있던 자리 근처를 함께 걷게 되었다. 철거된 운동장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과거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기억 속 한 구석을 짚으며 말했다. 여기, 이 자리에서였어.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건. 그 말에 동철 씨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바람이 불고 건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눈에 이번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다. 둘 사이엔 아직도 잃어버린 조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에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흐르고 두 사람의 산책도 어느덧 일상이 되어 있었다. 대전의 겨울은 매섭고 차가웠지만 서로의 곁을 지키는 온기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묘한 따뜻함을 퍼뜨렸다. 때때로 정희 씨는 자신이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어느새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밀려들었다.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만든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특히 동철 씨의 기억은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때때로 그가 어색한 표정을 지을 때면 정희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이른 아침 정희 씨는 동네 도서관 앞에서 동철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든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하지만 동철 씨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이 흘러가고 결국 그는 허둥지둥 뛰어왔다. 미안해요. 오늘은 정말 깜빡했어요. 순간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깊은 실망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저 깜빡했다는 말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마음에 너무도 차가운 바람처럼 들려왔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일부러 하루를 쉬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낡은 앨범만 뒤적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 속 얼굴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춘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운동장에서 찍힌 단체 사진 속 동철 씨의 웃는 얼굴. 그 표정이 다시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튿날 다시 연락이 왔다. 혹시 오늘은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불안정했다.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산책로로 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서서 바람을 맞았다. 잠시 후 동철 씨가 나타났다. 숨을 고르며 다가온 그는 오늘만큼은 다르게 보였다.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당신이 말해준 이야기들 전부 여기에 적었어요. 매일 밤 한 줄씩 쓰면서 그날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느끼고 싶었어요. 그 노트에는 삐뚤한 글씨로 적힌 단어들이 가득했다. 운동장, 하얀 원피스,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 눈웃음, 빵집 앞 벤치.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몰랐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감정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 어떤 위로도 채워주지 못했던 외로움이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닿은 이 감정이 과연 사랑인지 아니면 그리움의 유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서로가 그 시간을 함께 다시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러웠던 오후였다. 늘 걷던 산책로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호숫가,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감정이 잔잔히 머물고 있었다. 말없이 물결을 바라보던 중 동철 씨가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단단한 상자 하나였다. 그 안에는 손으로 접은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그 시절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최근 몇 주간 동철 씨가 정희 씨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은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희 씨와 나눈 시간들, 이제는 내가 잊지 않도록 남기고 싶었어요. 매일 당신이 말해준 장면들을 적었고,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당신을 만났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그 시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을지보다 지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더 중요하단 거리요. 그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다. 조심스럽고 진지한 눈빛이 정희 씨를 향해 있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였던 시간보다 훨씬 따뜻하게. 정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오래된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리는 듯 했다. 마음을 닫는 게 익숙했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누군가가 조용히 발을 들이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 몰랐어요. 그때의 기억은 흐릿해도 지금의 마음은 분명하네요. 내내 잊지 못한 건 당신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변했다. 여전히 각각의 집에서 따로 살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산책을 했다. 동네 작은 빵집에서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골목길을 걷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의 속도를 배워갔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눈이 내렸던 날이었다. 도서관 근처 벤치에 앉은 정희 씨는 하얗게 내려앉은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정희 씨의 하루는 변해 있었다. 혼자서만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옆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말없이 견뎌왔던 외로움은 누군가의 한마디에 조용히 녹아들었다. 동철 씨와 함께한 매일의 기록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는 과정이었다. 그가 건넨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정희 씨는 그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도 되찾아가고 있었다. 동철 씨 역시 변해 있었다. 처음엔 미안함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기억의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고자 애썼다.
그 진심이 정희 씨에게 조금씩 닿았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만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미영 씨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둘을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하곤 했다. 늦은 봄도 꽃을 피우더라.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그 시절의 친구가 아닌 요즘 가장 보기 좋은 사람들이라 불렀다. 길을 걷다 마주친 동네 주민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카페 주인은 둘이 앉던 자리를 미리 비워두곤 했다. 그렇게 그들은 대전의 작은 골목길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희 씨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이제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다시 마음을 열었고, 다시 사랑을 믿었고, 다시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저녁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린다는 건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동철 씨는 옆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창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봄이 완연히 찾아왔을 무렵 두 사람은 작은 결심을 했다. 서로의 집을 오가던 시간을 접고 함께 살. 봄이 완연히 찾아왔을 무렵 두 사람은 작은 결심을 했다. 서로의 집을 오가던 시간을 접고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특별한 의식이나 약속은 없었다. 단지 어느 날 동철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정희 씨, 이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외로워요.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바람은 없어요. 그 말에 정희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서랍 속에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작은 반지를 꺼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아무런 의미 없이 샀지만 꺼내볼 일이 없었던 반지였다. 다음 날 그녀는 그것을 손가락에 끼운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다. 이제 혼자 있는 것도 혼자 걷는 것도 조금은 지쳤어요. 남은 시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 큰 축복이겠죠. 그 선택은 대단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향한 따뜻한 확인이었고 하루의 끝에서 서로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안도감이었다. 마당에는 새로 심은 작은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계절은 또 한 번 순환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늦은 봄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정희 씨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랑을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조차 멀게 느껴졌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는 일은 외롭지만 결국 그 기다림 끝에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정희 씨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인생은 결국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기적을 안겨주는 법이야. 그리고 그 말은 그저 독백이 아닌 확신처럼 들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린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